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영화의 르네상스기라고 꼽고 있는 1960년대에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비해서 이 시절에 이렇게 영화 산업과 극장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에 1950년대 전후 전쟁 이후에 많은 사회 문제가 누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조국 근대화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양한 장르의 우리나라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1년에 150편에서 200편에 달하는 많은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과 다른 당시의 제작 여건 속에서 엄청난 이런 영화 제작 붐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봉관들이, 극장들이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특히 그 시기에는 영화 감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문화 활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이 OTT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컨텐츠 제공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고화질 TV를 통해서 영화를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것 말고도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산업이 존재합니다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전후에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시민들의 오락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이런 문화사업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관들이 크게 유행했었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 도심 지역에 영화관들이 집중해서 나타났고 특히 당시의 영화관들을 흔히 개봉관과 재개봉관으로 이렇게 나눠 올 수가 있겠는데 봉절관이라고 해서 개봉관들이 주로 이 서울 도심 지역에 호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광화문 근처의 대표적인 영화관으로 들 수 있는 게 이 국제극장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이 국제극장 근처에는 또 조선일보사에서 운영했었던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었던 극장이 아카데미 극장이 되겠고요. 그 근처에 시네마 코리아 같은 경우가 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던 것이 종로 2가 3가 지역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영화관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깊었던 극장이 바로 이 단성사였죠. 1907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요. 그것과 마주보고 있었던 곳이 반도극장, 나중에 이것이 피카디리 극장이 돼서 주로 외화 상영을 주로 했었던 극장이 되겠고요. 그 건너 청계천변으로 있었던 세기극장, 이게 서울극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극장이 트로이카로 이 종로 3가 일대의 대표적인 극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을지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중앙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극장 그리고 들 수 있는 게 명보극장이 있었죠. 명보극장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도극장이 되겠는데 이게 나중에 스카라 극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일찍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인들의 영화거리였었던 곳에 이렇게 포진을 했었던 명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충무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대한극장이 대표적이었었죠. 특히나 당시로서는 그 70mm 대형 화면으로 그래서 배너 같은 그런 거작들이 여기서 많이 상영이 되었었던 것이 대한극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게 또 국도극장이 있었네요. 자, 특히 우리나라에
영화를 많이 상영했었던 극장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당시의 개봉극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개봉을 하는 극장이 있고요. 재재개봉을 하는 극장들이 이렇게 서울에서는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포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극장들의 이름들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극장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도심뿐만 아니라 재개봉, 재재개봉하는 극장들이 함께 병존했었던 시기가 1960년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류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재개봉 2류극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시 영화라는 것은 이 필름으로 영상기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 필름 자체가 닳아서 화면이 점차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 표현으로는 이 줄이 줄줄 가서 스크래치가 되면서 비가 내렸죠. 그래서 2류극장에 가면 보슬비가 내리고 3류극장에 가면은 소나기가 내린다고 할 정도로 화질은 떨어졌지만, 특히 2류, 3류극장은 경쟁력이 있었던 게 한 편이 아니라 두 편을 연속 상영을 해서 한 편이 2시간이면 4시간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쇼도 하는 이런 극장식의 쇼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볼 수 있는 식의 방식으로 이렇게 극장이 운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 화양, 서대문, 오미관, 시네마, 혹시 이때 시대의 영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동네에 있었던 이런 극장들도 아마 추억의 극장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카데미, 동양, 국도, 국제, 명동 등. 그래서 이 시내 공연장의 이 안내도를 보더라도 이 중심에서부터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서 2번관, 3번관, 이 재개봉관들이 주로 변두리 지역이 이렇게 포진을 했었다는 것을 이 지도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극장이 많았던 것은 엄청난 영화들이 당시 국내 우리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영화들이 이 포스터를 통해서만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화들이 상영이 되었을 때, 이 지금 1961년도에 공보부에서 영화 상영을 이렇게 야외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밀집했던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당시 영화에 사람들이 목매달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광화문에 있었던 국제극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아카데미 극장, 또 시네마 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의 시청과 광화문 일대의 대표적인 극장으로 자리 잡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로 3가 쪽으로 오면서 이제 대표적인 단성사 같은 경우죠. 팔도강산이라든지 나중에 서편제 등이 여기서 상영이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인원들이 이 지역으로, 그래서 뭐 파고다 공원까지 줄을 섰다고 했을 정도로 대단했었던 것이 바로 단성사였고요. 이 건너편에 있었던 것이 이 피카디리 극장의 전신이었던 반도 극장이 그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당시 세기극장이었다가 또 서울극장으로 이름을 바꿨었던, 그래서 이 세 극장이 종로 3가의 대표적인 극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서울극장의 경우는 체인이 아닌 국내 자본에 의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있었는데 바뀌어서 우리나라 극장의 명맥을 가장 잘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결국 서울극장도 문을 닫게 되었죠. 물론 이 코로나 상황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종로 3가를 중심으로 했었던 극장의 시대도 이 서울극장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동성당 옆에 있었던 중앙극장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명보극장과 마주보고 있었던 이 수도극장, 이게 나중에 스카라 극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주로 영화를 상영했었던, 해외 외화를 상영했었던 대표적인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극장,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화를 많이 상영했었던 국도극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대한극장. 대한극장은
제가 어릴 때에도 영화 학교에서 단체로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너라든지 하는 영화들이 대형 화면에서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극장으로 지금까지도 멀티플렉스 형태로 그 극장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드문 경우가 바로 이 대형극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개봉관만 아니라 점차 변두리로 넘어가면서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었던 이 천일극장의 경우가 되겠고요. 남영동의 성남극장, 그리고 서대문 로타리 근처에 있었던 이 동양극장, 특히 이 동양극장의 경우는 일찍이 이렇게 신극도 많이 이루어졌었던 극장으로 꼽혔던 것이 동양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극장의 경우, 자, 그리고 이 왕십리 쪽에 있었던 것이 광무극장이 되겠죠. 광무극장도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뭐 악극 공연도 많이 했었던 극장이 되겠고요. 동화극장, 계룡극장 등이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그래서 1960년대에 오게 되면 대표적인 외화 전문 3번관, 재개봉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뚝뚝극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쇼와 더불어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들이 이 변두리 극장의 하나의 큰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마을 골목길마다 대표적인 소위 광고가 이런 영화 포스터였었던 시절이 바로 이 1960년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60년대에 크게 활기를 띄웠었던 서울의 극장들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